안녕하십니까. 국립대우과학관 김소연 연구원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나도 유레카 과학 특강의 주제는 과학관의 고생물학자는 무슨 일을 할까입니다. 이번 강연을 진행해 주실 강연자는 고생물학 분야 전문가 최병도 박사님이십니다. 최병도 박사님은 중국 난징 지질고생물연구소 방문연구원 및 전남대 한국공룡연구센터 연구소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셨으며 현재는 국립대구과학관 교육연구실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십니다. 그럼 최병도 박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구과학관 최병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과학관의 고생물학자는 무슨 일을 할까인데요. 뭐 공룡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것보다는 제가 어떤 길을 걸어서 이제 과학자가 됐고 과학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진로 특강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뭐 현재 대구과학관에 있고 기존에는 이제 뭐 한국고생물학회 간사도 했었고 뭐 전남대 공룡연구센터에서 연구원도 했었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과학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 연구 분야는 이제 중생대에 살았던 다양한 화석, 특히 이제 갑각류 화석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진은 10년 전 사진인데 그냥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TV도 몇 번 나왔었는데 TV 맞아요. 코리아노사우루스인데 TV 인터뷰를 처음 할 때 저는 그렇게 인터뷰가 어려운지 몰랐어요. 이거 하나 찍는 데만 NG가 한 7번 났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 과학 특강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언론에서 요청하는 인터뷰 같은 것도 많이 응했었고요. 일단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를 세 개로 좀 나눠서 말씀드리자면 첫째는 과학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무엇을 연구했는지, 그리고 과학관에서 뭘 하는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제 옛날 어릴 때인데요. 어릴 때부터 공룡을 엄청 좋아했어요. 이게 91년도? 예. 엄청 어렸죠. 이건 서울대공원인데 동물이랑 이런 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때부터 저는 나중에 커서 과학자가 돼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정말 뭐 공룡이나 이런 거를 접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장난감은 여러 개 있었는데 끼케야 뭐 영화, 만화 영화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서울 올림픽공원에 가면 공룡 전시관이 있었어요. 여기 가는 정도밖에는 접할 게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쥬라기 공원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게 저의 이제 상상력을 엄청나게 증폭시켜줬죠. 이 영화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전국에 있는 영화관이 한꺼번에 영화를 올렸다가 한꺼번에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이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93년도에 우리나라 개봉했는데 94년도에도 막 어디 극장에선 하고 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극장만은 10번 이상 가서 쥬라기 공원을 보고 그랬습니다. 며칠 전에도 봤어요. 그렇게 공룡을 좋아했었는데 대학을 어디를 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공룡 하려면은 보통은 지질학과를 많이 가거든요. 이제 지구 역사에 대해서 많이 배우는 곳이죠. 그 외에도 뭐 자원 탐사나 뭐 지진, 뭐 지하수 이런 거를 많이 연구를 수행하는 학과가 지질학과입니다. 거기서도 저는 이제 고생물 연구실이라는 데를 갔어요. 이거는 이제 2007년 제가 군대 가기 직전인데 이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학생 때 지도 교수님이랑 같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연구실인데 군대 휴가 중에 나와서 이렇게 둘러보기도 했었습니다. 맞아요. 말년 휴가 나와서 이렇게 연구실에서 있었던 모습이고요.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꿈을 키워갔는데요. 주로 그때 학부, 그러니까 대학생활 하는 걸 학부라 그러는데 이제 학부 때 졸업 논문을 써야 되는데 뭘 썼냐면 코노돈트라는 친구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코노돈트는 지금은 아예 멸종하고 없어진 이제 원시 어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의 이빨이 이렇게 화석으로 남는데 이게 핀이거든요. 핀 앞정같이 생긴 그 핀 머리 위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빨들이 올라갈 정도로 아주 작습니다. 몸통은 보통은 다 분해돼서 없어져 버리고 이빨만 주로 화석이 남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친구들을 주로 어디다 쓰냐면은 뭐 석유 탐사할 때 지층 이제 찾거나 아니면 뭐
지질 시대에 세분하는, 구분하는 그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한때 7, 8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고생물학, 그러니까 화석을 연구하는 분들 대부분이 코노돈트를 연구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은퇴하시고 안 계시고요. 아무튼 요거를 연구를 했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때 기억을 되살려서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한테 요 코노돈트 모형을 좀 만들어 달라 요청해서 제가 받아서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요걸 했었는데, 요 코노돈트 화석을 찾으려면요, 이제 이렇게 진흙이나 아니면 뭐 모래나 이런 게 쌓인 거를 퇴적암이라 그러는데, 그 퇴적암 층을 찾아서 가야 됩니다. 특히 코노돈트라는 친구가 살았던 고생대 지층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강원도에 많이 분포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로 갔던 데가 이제 강원도 정선, 뭐 태백, 영월 이런 데였어요. 여기 가서 코노돈트가 있을 만한 지층을 이렇게 찾아서 이제 암석을 따옵니다. 따서 이제 빙초산에 녹여서 일일이 현미경으로 그걸 다 조그만 붓으로 물 묻혀가지고 찾아내는 작업을 해서 졸업 논문을 썼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석회암이랑 돌로마이트라는 암석들이에요. 주로 이제 조개나 산호 같은 게 죽은 다음에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입니다. 저거는 화석이라긴 조금 애매하죠. 화석이 들어있는 돌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깨면 화석이 나옵니다. 이런 거 했었고, 대학생 때 이런 논문 쓰는 작업 말고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사실 제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거는 무슨 장면이냐면, 이제 화성 공룡알 화석지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모습입니다. 화성시에서 이제 공룡알 화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공룡을 하나의 그 지역 자치단체의 어떤 브랜드화 하려고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몽골에 직접 그 전문가를 보내서 화석 발굴을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몽골을 가진 않고 그 당시에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가져온 뼈를 이렇게 암석에서 추려내는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타르보사우루스라고 하는 육식공룡의 척추입니다. 예, 티라노사우루스랑 친척이죠. 여러 가지 공룡 뼈를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했었고요. 아주 좋은 경험이었어요. 돈도 많이 받고 좋았습니다. 오른쪽에 이 사진은 코리아 케라톱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원시 뿔공룡의 뼈 화석입니다. 요거는 제가 처리하진 않았고요. 이제 서울대학교 이육남 교수님이 연구하신 화석인데, 한번 가가지고 알바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념사진 찍은 겁니다. 대학을 졸업한다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계속 공룡 공부를 하는 게 맞을지, 뭐 공룡 공부를 제대로 한 적도 없지만, 아니면 다른 화석을 연구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공룡 화석 찾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에 화석이 엄청나게 많은데 꼭 그 화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다른 화석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 나중에 결론을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화석 뭐 할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미 화석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는 이제 작다는 뜻이죠. 작은 화석.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동물 화석을 하고 싶었는데, 개영충이랑 유공충이란 동물 중에 고민을 했습니다. 개영충이 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결국에는 개영충을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이 개영충 공부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 하다가 저는 전남대학교, 광주에 있는 전남대학교로 대학원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도 이제 고생물 연구실이 있거든요. 여기 이제 허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개영충과 공룡 연구를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연구원을 겸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했던 게 이런 개영충 연구, 그리고 이제 지질공원이라고 해서 이런 지질학적으로 경관이 우수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지질공원으로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 뭐 지역 가치를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 이런 건데, 이런 업무도 했었고요. 또 공룡 관련 교육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이게 전남이나 광주에 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많이 했었어요. 다양한 일을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곳은 한국공룡연구센터인데 건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이게 폐기물 처리장이었는데 리모델링해서 아예 공룡만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연구했던 화석들은 이제 신안 앞에도 공룡알 화석 둥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공룡알 둥지고요. 현재 이
화석의 레플리카를 과학관 1층 식당 가는 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서 좀 이따 한번 보세요.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이거는 코리아노사우루스라는 이제 초식 공룡의 뼈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스프로사우루스라는 왕도마뱀 화석이에요. 이 코리아노사우루스가 얘예요. 여기 주황색 공룡. 이걸 주로 주도해서 하셨던 분은 이제 전남대학교의 허민 교수님이십니다. 허민 교수님이시고 참 요 학문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저도 많이 챙겨주시고 그 교수님 덕분에 제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또 했던 것들이 전라남도 지역에 분포하는 많은 백악기 퇴적층에서 한 1억 년 전에서 7천만 년 전 정도 되는 연령의 퇴적층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을 많이 발굴을 하셨어요. 제가 한 건 아니고 교수님이랑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건데, 이거는 이제 해남에서 발견된 이제 공룡 발자국이고, 아래는 여수, 오른쪽도 여수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남대에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는 화순 서유리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인데, 지금은 여기 위에가 다 보호각으로 덮여 있어서 이런 밝은 모습이 안 나옵니다. 제 연구 주제는 이런 거대한 친구들이 아니라 물속에 있는 아주 조그만 한 1mm에서 2mm밖에 안 되는 개용충이라는 동물들을 연구했습니다. 이 개용충이라는 친구를 보면요, 제 기준에선 되게 귀엽게 생겼었어요. 몸 안에는 새우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갑각류라고 부르는 뭐 개, 뭐 새우, 뭐 이런 친구들이랑 동일한 분류군입니다. 근데 그 몸 겉에를 이렇게 껍질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의 껍질이 안쪽에 연약한 몸을 보호하는 형태를 하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억 2, 3천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아주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4억 2천만 년, 2, 3천만 년 전이면 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쯤 되는데, 물이 있는 환경이면 다 살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곳에. 바다, 호수, 하천, 지하수 뭐, 이 친구를 통해서 요즘에는 그 물의 오염도도 연구를 합니다. 크기를 보면요, 이게 검지손가락인데, 검지손가락 지문 요 몇 마디에 쏙 들어갈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좀 큰 친구들은 이 정도 돼요. 한 2, 3cm 정도 돼요. 일본 가면 요 친구 모형 열쇠고리도 팝니다. 팔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친구들인데, 개용충을 연구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흥미로워서 저도 좀 키웠어요. 물속에다가 이렇게 비커에다가 그 논두렁에서 흙을 퍼와서 그냥 갖다 넣어놓으면 여기서 알아서 부화해가지고 이렇게 큽니다. 이 친구는 그냥 가다가 떨어져 죽었어요. 물속에 곤충이. 근데 개용충들이 뜯어먹겠다고 다 달라붙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논두렁에서 채집한 개용충을 제가 이렇게 꺼내놓은 모습이고요. 이런 친구들 찾으려면 되게 그 양이 많고 찾기 쉽다고 보통 그러긴 하는데, 그건 상대적인 거고, 진짜 야외 나가서 별짓을 다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 화석이 있을 만한 장소 가서 이렇게 경사 좀 있는 언덕 올라가서 조사도 하고, 섬에도 가서 화석을 찾고 막 그랬습니다. 국내에 있는 화석들을 이런 식으로 연구했어요. 특히 제가 많이 갔던 데가 여기가 이제 진주인데요. 경남 진주. 공사장에서 많은 개용충 화석을 찾았습니다. 이건 다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셰일이라고 부르는 암석입니다. 흑색 셰일. 옛날에는 1억 한 600만 년 전에는 여기가 다 호수였어요. 호수였는데 호수에 살던 개용충들이 죽으면서 공사하면서 드러나게 된 거죠, 땅이. 거기를 이제 제가 가서 이렇게 화석을 찾는 모습입니다. 요거 저는 아니고요, 제 후배인데, 여기 이렇게 또 올라가서 화석 찾는 모습이고, 요것도 저 아니고 제 후배인데 제가 사진 찍은 건데, 온갖 군데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화석 찾으려고. 요거는 저희 대구 근처에 있는 경산에 있는 공사장을 갔던 거고요. 여기는 한평이고, 이건 신안 아페도라는 섬에 있는 이제 화석지입니다. 최근에 갔을 때 없어져가지고 많이 아쉬운 장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가지고 딱 화석만 찾는 게 아니라 어떤 돌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이제 그 당시 개형충이 살았을 때 환경이 어떻게 변했나 이것도 같이 연구를 합니다. 여기 저는 없어요. 제가 사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실 가져와서 이렇게 암석을 부셔요. 개형충이 있을 것 같은 돌을 부신 다음에 잘게 부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화학 처리를 해서 개형충만 따로 뽑아냅니다.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게 다 개형충이거든요. 시커먼 건 뭐냐면 이제 카본 테이프입니다. 카본 테이프이고 여기다 이렇게 개형충을 붙여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게 돼요.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실체 현미경을 가지고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돼요. 엄청 작죠? 이거 샤프 심보다 작아요. 그래 눈에는 보입니다. 이거를 전자현미경으로 찍으면 대략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눈이 아마 살아있을 땐 여기 있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도 구분을 하고 또 어린 친구인지 이제 어른인지 요것도 이제 구분을 해서 다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요. 제일 작은 놈, 제일 큰 놈, 그리고 암컷은 뭐고 수컷은 뭐고 이거를 다 그래프로 그려서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면요, 개형충이 좀 잔잔한 환경에 살았는지 아니면 좀 물이 좀 빨리 흐르는 환경에서 자랐는지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있음을 통해서 좀 불안정한 환경이었는지 아니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진화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연구했었고 대략 한 70여 종의 개형충을 연구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100종 넘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주로 하는 게 단순히 이런 분류뿐만이 아니라 이제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당시 환경이 어땠고 그리고 지질시대에 따라 얘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어떤 지질시대에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진주를 많이 갔다 그랬는데 옛날에 요즘에 이렇게 막 유등축제하고 이런 진주죠. 근데 1억 600만 년 전에는 이런 환경이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속에 있는 게 개형충이에요. 아마 진주에 살았던 개형충들은 좀 얕은 호수 또는 이제 일시적인 호수 이런 데 많이 살았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지질시대 파악하는 작업이었고요. 한국 것만 한 건 아니고 제가 중국에 있는 개형충들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중국 학자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되게 예쁜 또 다양한 형태의 개형충 화석들을 연구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 이제 확대한 모습이고요. 되게 힘들어요, 연구하는 게. 너무 작아서. 진짜 힘들고 이게 맨 처음엔 책상 정리를 싹 해놨다가 연구하다 보면 이 논문 꺼내보고 저 논문 꺼내보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책상이 개판이 됩니다. 되게 고생이 심해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또 이게 뭐 수능 푸는 것처럼 푸는 게 아니라 여러 자료 뒤적거려 가면서 또 내가 모르는 거는 세계의 다른 학자들한테 물어봐 가면서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되게 소통 능력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공부가 다 똑같아요.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나면. 외국 학자들이랑도 많은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쿄 갔을 때고, 이거는 공룡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현존했던 포유류 중에 제일 큰 뭐였더라 이거 이름이? 파라케라테리움? 맞아요. 아무튼 저는 도쿄 갈 때마다 여기를 꼭 갑니다. 우에노라는 데 있는데 정말 좋아요. 엄청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비엔나 갔을 때 비엔나 소시지로 유명한 비엔나죠. 비엔나 대학교에 가서 이제 저를 꽤 오랫동안 도와주신 이제 독일인 학자분이에요. 벤야민 자메스라고 해서 그분이랑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독일 분인데 이제 오스트리아로 오셔서 연구를 계속 하고 계셨어요. 수염이 되게 멋있죠. 며칠 전에도 같이 이메일 주고받았는데, 이거는 비엔나 자연사박물관 갔던 거고요. 나중에 비엔나 가시면 여기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엄청 크고, 보통은 런던이나 뭐 뉴욕 자연사박물관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도 진짜 잘 돼 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학회를 해가지고 지금 박물관을 통째로 빌린 다음에 박물관 로비에서 이렇게 다들 맥주랑 음료수 마시는 모습이에요. 중국도 자주 가는데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 이제 첸지앙 생물군 화석산지에 가서 이제 찍은 사진입니다.
상해충도 나오고요. 여기는 진짜 엄청 그 보존되기 힘든 화석들이 잘 보존된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생물 진화에 있어서 많은 걸 밝혀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상해충 파편도 찾았어요. 다른 학자들이랑 같이. 요거는 이제 난징 갔을 때인데요. 뭐 중국 과학원 산하에 이제 난징 지질고생물 연구소라는 데를 몇 주간 가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마멘키사우루스라는 공룡인데 목이 엄청 길죠. 요 연구소가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청을 받아서 가가지고 중국 계형충을 중국 학자들이랑 같이 연구를 했어요. 지금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몽골도 한 2번 갔는데요. 이거 몽골 고생물 연구소입니다. 예, 맞아요. 이건 데이노케이루스라는 공룡의 거대한 팔인데, 요 공룡의 실체를 우리나라 연구자분들이 밝히셨죠. 어떤 공룡이었는지. 이제 서울대 이육남 교수님이 그 작업을 주로 하셨고, 이게 코로나 터지기 얼마 전에 갔다 온 거거든요. 운이 참 좋았습니다. 갔다 오자마자 박사학위 받고 마무리하고 과학관으로 왔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런 외국 학자들이랑도 많은 교류를 하고 이러면서 논문을 여러 편 썼습니다. 이 논문 첫 페이지인데 뭐 뒤에 더 있죠. 이제 막 그림이랑 막 글 줄줄줄 써 있고 막 아무튼 여러 논문들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쓰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떤 논문들을 주로 썼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백악기 계형충에 대한 연구를 주로 했고, 신종은 4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인 신종들 보면 다 저 도와주신 분들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는 이제 몽골로시프리스 코아이라는 계형충인데, 코가 이제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신 이제 전남대 지구과학교육과 이제 고영고 교수님을 위해서 붙인 이름이고, 16년도에 2018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독일인 학자 자메스 박사님을 위해서 자메스 아이라고 이름 붙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름 안 붙였고 연구는 같이 했는데 같이 연구했던 중국 학자가 본인이 좋아하는 농구 선수 이름 붙여가지고 키란백 아이. 그리고 여기 이거는 이제 시프리드야 칸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이 한드 박사님이거든요. 이분 이름을 제가 붙여서 명명한 계형충입니다. 올해 발표했어요. 뭐 논문 발표해서 상도 여러 개 받고 그랬고요. 근데 계형충만 했던 건 아니고 정말 여러 작업을 했어요. 이거는 해남 공룡 발자국 화석지인데요. 여기 보이는 건물이 보호각인데 여기에 이제 발자국들 화석이 있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찾았던 게 절지동물 흔적 화석입니다. 저는 해남이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몰랐어요. 해남이 진짜 눈이 엄청나게 와가지고 덜덜 떨면서 했습니다. 여기 보면 드릴도 들고 있고, 이게 저거든요. 뭐 삽으로 막 발굴하고. 찾은 게 요거예요. 보면 이렇게 기어간 흔적들 있죠. 이건 주로 연구는 제가 안 하고 이제 제 후배인 이제 정종윤이라는 친구가 했는데, 지금은 익룡 발자국 연구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요 작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어간 흔적, 그리고 굴파고 들어간 흔적도 있고, 이렇게 쉰 흔적도 있어요. 발자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 아마도, 확실한 건 아니고 아마도 이제 잠자리 유충일 확률이 높다,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강연도 하고 뭐 외국 손님 들어오면 외국 손님들한테 연구실 소개도 해주고 뭐 많이 그랬어요. 이분은 독일 분이에요. 그리고 지질공원 작업을 했었는데 주로 제가 했던 지질공원 작업은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입니다. 제가 주도를 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많이 도와주긴 했죠. 발로 뛰면서 이런 작업도 했었어요. 지질공원은 이제 학술이나 경관적으로 뛰어난 지질 유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연기념물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지질학적인 거를 지질 유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문화유산 하듯이 그런 것들을 이제 지역이랑 연계해서 문화 생태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주변에 뭐 관광지가 있으면 그것도 다 같이 묶어서 교육이랑 관광에 이제 활용하는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의 인증을 받아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이 된 게 무등산 지질공원이고요. 대구 근처에는 지질공원이 뭐가 있냐면은 저기 일단은 청송
청송지질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동해안 지질공원 있고, 그 다음에 먼데 어쨌든 경북이니까 저기 울릉도 독도 지질공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해설사분들도 계시고 잘 찾아보면은 되게 즐길 거리, 배울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고생을 엄청 했습니다. 재밌었어요. 원래 이런 거 하면은 고생이에요. 모든 박사 되는 과정은 고생인데 재밌어요. 박사학위 따고 뭐 하지? 첫 번째는 일단 제가 아까 방문연구원에 있던 난징지질고생물연구소의 박사 후 연구원으로 가는 게 이제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국립대구과학관에 있었는데, 일단 중국과학원 난징지질고생물연구소는 합격을 했어요. 서류 내고 합격하고 이제 몽골에 중국학자랑 같이 가서 이제 뭐 제가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이프랑 집 어떻게 할 건지, 뭐 비자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 다 협의 다 끝났는데 대구과학관이 원서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떡하지 그러다가 중국을 가면 물론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하지만 뭐 과학관에서도 일하면서 연구할 수 있겠지 해서 저는 그냥 대구과학관을 지원해서 합격을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립대구과학관은 우리나라 5개 국립과학관 중에 하나고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3년 12월에 개관했어요. 지금은 요 옆에 또 요 과학관 끄트머리에 어린이 과학관도 만들어져 있죠. 자, 이제는 과학관에서 제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다 아시는 거니까. 여러 건물과 이제 넓은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과학관 옆에는 달성 화석박물관이 22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말에 지어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학관도 이제 자연사 관련돼서 이제 기후변화 생태관이란 거를 상설 3관으로 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럼 과학관에서는 제가 주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과학관 고생물학 전시와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도 하나는 화석 표본 발굴 및 전시. 그래서 제가 직접 화석을 찾기도 하고 이걸 전시에 어떻게 활용할지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화석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 이걸 단순히 발굴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논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주 메인 업무 중에 또 하나는 과학관 교육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이 참여하셨겠지만 자연과학 탐사 캠프를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지구과학 교육 개발,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여러분 앞에서 지금 하고 있듯이 과학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과학관에서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수집과 연구를 보면 뭐 당연히 이제 연구하면 발표도 하고 그래야겠죠. 발표하고 논문도 내고 막 이럽니다. 뭐 상도 한 2번 받았고 발표하는 걸로 뭐 우수직원도 타고 뭐 이게 뭐 동영상도 만들어서 좀 홍보도 하고 고생물학 관련된 거 그러면서 이제 지냈어요. 자, 이제 수집하는 걸 보면 저 혼자 하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고생물학 좋아하는 후배나 뭐 관련 분야 이제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가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야외조사하다가 고양이가 따라와갖고 찍은 거고요. 예. 이거는 사천에서 찍은 거고, 요건 아마 진주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요 장소에 아파트가 들어설 겁니다. 그래갖고 다 없어졌어요. 요것도 사천에서 찍은 거네요. 이거는 고둥화석 찾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이제 강원도 영월 가서 삼엽충 찾는 모습이고요.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석도 직접 찾고 뭐 화석 찾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찾으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못 찾는 화석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기증 받아서 이제 과학관에 보관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기증 받거나 제가 발굴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아무데나 막 쑤셔 박아 놓는 게 아니거든요. 다 이렇게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보관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수장고라는 곳이거든요. 수장고는 어느 과학관이나 박물관마다 다 있어요. 가면은 뭐 화석을 보관한 장소도 있고, 아니면 화석 보관 안 하고 그냥 유물만 보관하는
기관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일단 화석 중심이다 보니까 화석을 많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막 뭐가 써 있죠? 뭐가 써 있냐면 어떤 화석이 있고 어떤 시대고 뭐 발견자 누구고 그다음에 표본 번호는 뭐고 이거를 다 표시한 상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제가 발굴하거나 기증받은 화석들을 다 일일이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관리를 합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제가 전시할 화석들을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2022년이나 23년쯤에 아마 저희 새로운 전시관이 생기면 거기다가 이제 거기에서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작업이 이것도 되게 힘들어요. 이건 전 아니고 이제 저 도와주신 이제 저희가 이제 보조원을 영입해서 같이 작업하셨던 분인데 이거 카탈로그 만들려면 일일이 다 사진 찍어야 되고 꺼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또 분류도 다 해야 됩니다. 몇 번. 그다음 이 작업 한 다음에 또 그 뭐 라벨 붙여야지 뭐 보고서 써야지 막 이거 하는데 진짜 힘들어요. 요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아직 정리 안 된 화석들이에요. 꼭 해야 되는 어떤 거요? 이거요? 이거 거북이. 예. 거북이 배갑 화석이에요. 요것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저희 과학관에서 이제 1인 1 연구 과제라 해서 그 연구원들한테 예산을 좀 줍니다. 줘서 이제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봐라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일환으로 저는 뭘 할까 하다가 이런 발굴도 하되 전시품도 직접 만들어 보자 해갖고 이제 이런 거 잘 만드는 업체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걸 제작해 달라고 합니다. 요거는 타르보사우루스라는 공룡 머리뼈고요. 요거는 이제 화석 복제품인데 이거 머리뼈가 아니라 머리 모형이고 요거는 이제 독일 메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포유류 화석의 이제 복제품입니다. 진짜 화석에다가 이렇게 씌워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요? 이거는 아노말로카리스라는 이제, 고생대 캄브리아에 살았던 포식 동물이고요. 이거는 오파비니아라고 해서 눈이 5개 달린 동물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기증받거나 샀던 화석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기증받은 거고 개, 뭐 어류, 곤충, 물고기 이런 거고. 요건 제가 산 거예요. 연구 과제로 샀는데 수장고에 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상엽충이 몸을 말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죠. 아마도 꺼내기 쉬워요. 자, 아마도 이제 몸을 보호하려고 몸을 감싸는데 뭐 포식자가 막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진흙이 갑자기 자기를 덮치니까 깜짝 놀라서 몸을 말다가 이렇게 화석이 된 것 같아요. 이건 사진 제가 찍었고 요거는 이제 눈이 튀어나와 있죠. 아마 몸을 진흙 속에 숨기고 눈만 내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봤던 상엽충 같아요. 이런 상엽충도 있고요. 이렇게 가지고만 있냐? 아니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새로운 전시관에 들어갈 거긴 한데 그 세월 기다리기가 너무 아깝죠. 저희 과학관에서는 이제 여러 특별전을 기획해서 진행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2019년에 화석 특별전인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람을 하셨습니다.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화석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전을 기획해서 여러분들께 선보였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것뿐만 아니라 기증받은 거 그리고 대여해 온 화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런 건 다 대여해 온 거예요. 대여해서 전시했었고요. 암모나이트 엄청 크죠. 이런 것도 다 여러 기관에서 빌려와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국내 화석들 전시했던 공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로 발견된 공룡알 화석입니다. 옛날에 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우리나라에 공룡 시대의 지층은 있지만 공룡 화석이 안 나온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공룡알 화석이 발견됨으로 해서 이제 그 인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점차 공룡 뼈도 발견되고 공룡 발자국은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고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공룡의 아늑한 서식처였음이 밝혀지게 되죠. 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화석이 이 두 개입니다.
현재는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경북대 자연사박물관은 군위에 있어요. 폐교를 리모델링해서 자연사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이 화석들 발견된 이후에는 이런 더 잘 보존된 화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전을 하면요, 이렇게 책도 씁니다. 도록이라고 하죠. 우리가 전시 관련된 책자를 도록이라 하는데, 이런 책도 제가 직접 썼습니다. 특별전을 한 두 번 더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거고, 생물 특별전 할 때 이제 한 꼭지로 넣어서 했던 거고, 이거는 이제 과학관 2층에다가 제가 전시를 활용했던 모습입니다. 현재는 당장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은 이제 다음 주에 수성 구립 고산도서관으로 잠깐 여행을 떠납니다. 이제 찾아가는 특별전이라 해서 거기서 보실 수 있어요. 내년 1월까지. 그 다음에 다시 과학관으로 와서 이제 전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올해 했던 특별전인데요. 여기에 이제 제가 주문 제작했던 공룡 모형이랑 고생대 생물들 모형, 그리고 국내 화석들을 이렇게 전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특별전 도록을 만들어서 출판을 했었고요. 여기 있는 공룡 두개골들은 저기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박물관에 보관 중인 이제 두개골 레플리카인데, 요거를 저희가 전시하려고 빌려왔어요. 요거는 이제 화석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는 모습이고, 요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지금 많이 참여해 보셨겠지만, 이제 과학탐사 캠프를 과학관에서 제가 주도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래서 연간 한 10회 정도 국내 다양한 이제 생태나 지질 명소들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 여러분 있어요? 여기 없어요? 20년이네. 그래서 제주도를 갔을 때는 뭐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실제로 보면 되게 좋아요. 가면. 제가 근데 이걸 여름에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는 가을에 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수월봉, 지금 최근에 뭐 지진 나서 수월봉 일부가 무너졌다고 해요. 좀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이런 데도 가고, 숙소는 이런 데서 잠을 자고 이랬죠. 이거는 우도고요. 우도도 가고 비양도도 가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 다른 부속 섬들까지 가는 프로그램은 전국에 없어요. 저희 과학관이 유일해요. 수영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탐조인데요. 이거는 달성 습지라고 해서 대구 쪽에 있는 습지 갔던 때고, 요거는 이제 저희 과학관 근처에 이제 고령에서 독수리 봤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포늪에 가서 다양한 새들을 관찰했었어요. 이거는 민물고기 탐사고요. 그래서 민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뭐 잡아먹거나 그러진 않고, 가져가거나 이러진 않고, 현장에서 보고 다시 이제 풀어주죠. 이건 이제 공룡화석 산지 탐사인데, 요거는 고성에 있는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갔을 때 모습입니다. 물 들어오면 여기가 다 잠겨버려요. 만조 때는. 그래서 간조에 가야 되는데 그거 참 시간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공룡 발자국 사이즈도 재고, 뭐 이걸로 크기 추론도 하고, 뭐 곤충 화석도 보고 이랬고요. 이거는 이제 단체로 저한테 좀 단체에서 요청할 때 많이 가는 프로그램인데, 경주 포항 지질 탐사입니다. 요거는 여기도 여러분 없죠? 너는 이렇게 한범인 있겠네. 이건 이제 아카데미 진로 멘토링이랑 해서 저희가 뭐 과학기술 관련된 명문 대학이랑 연구기관, 뭐 박물관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때 참 많이 오셨어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할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대 갔을 때,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이렇게, 그래서 대학이랑 이제 박물관에 제가 잘 아는 분들, 여기는 서울대 박진영 연구원이고, 여기 지금은 이제 노원 우주학교의 관장으로 가신 이제 백두성 선생님이신데, 이 당시 이제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학예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요청해서 이렇게 해설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건 과천과학관 갔을 때고, 이제 서울대 이용남 교수님 만나 뵙고 이제 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랬어요.
카이스트도 가는데요. 카이스트 가서 이제 카이스트 현직에 계신 교수님이 직접 이런 공학이나 과학 관련된 진로나 뭐 내부 시설 같은 걸 직접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요건 보면 이제 연구실 엄청 커요. 연구실이 여기 가서 이렇게 해설 듣는 프로그램도 있었고, 요거는 해규감 연구소 갔을 때입니다. 이런 거를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죠. 19년에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려준 친구가 여기 앞에 있는데 많은 큰 호응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과학관에서 또 하는 일 중에 하나는 과학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과학관에서 특강을 하기도 하고, 요청하면 이렇게 직접 학교로 가서 제가 강연을 해요. 당장 내일도 상주도서관 가서 강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몸이 2개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좀 알리고 좀 이쪽 분야에 꿈이 있는 친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뭐 이 분야로 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계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만 강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과학계 다양한 분들을 또 모시고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제 이정모 관장님이시죠. 아주 유명한 TV도 많이 나오시고, KBS건 어디건 뭐 TV 인터뷰도 엄청 많이 나오시죠. 다큐 보시면. 되게 다정하시고 좋은 분이에요. 관장님도 모시고 강연했었고, 그 다음에 지구과학 교육개발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고생대에 이제 암석을 미국에서 수입해 와서 수업에 적극 활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갖고 이 돌을 수입해 와서 여기서 돌을 깨면 상엽충 화석을 찾을 수 있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해 봤던 프로그램이고, 요걸 통해서 이제 교재도 작성을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고요. 보통은 중학생 이상부터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수질이랑 광물 관련된 수업을 제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제가 기획만 하고, 이제 서울시립과학관에 이제 최지훈 실무관이라고 해서 제 후배인데 이분이 이제 많이 도와줬어요. 이거 개발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수업들을 통해 교재를 또 만들어서 출판을 했고요. 이런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요 강연 듣는 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안 맞는 공부나 일이 있어요. 하다 보면 아, 나 수학 싫은데 뭐 싫은데 막 물리 싫은데, 근데 너무 실증내지 말고 일단 해보면 나중에 어디서 어떻게 활용될지 모릅니다. 저도 수학 잘 못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 나중에 좀 후회했어요. 아, 열심히 할 걸.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참을성 있게 꾸준히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나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힘든데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옆에서 잡아주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좀 참을성이 있는 편이라서 견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커가면서 공부하면서 꾸준히 참을성 있게 견디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재밌어야겠죠. 본인이 재밌어야 해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부할 때 저처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밝은 미래가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러 빨리 했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로사우루스 화석이 있었다고? 어디죠? 랄라 이거? 알로사우루스는 없었어요. 네, 아무튼 없었어요. 이거는 타르보사우루스고요. 네. 맞아요. 전박이 영화에 나왔었죠. 혹시 질문?
예, 진품이에요 이거. 예, 진품이에요 다. 제가 이미 이 연구소 갔을 때 여러 다른 나라 박사님들이 와갖고 뭐 다른 분야 또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몽골이 화석이 엄청나게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다 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맞아요. 근데 그 화석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뭐 오지에 있어요. 고비 사막 이런데. 예. 다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제일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첫째는 이제 진주랑 뭐 사천이랑 이런 데서 나온 백악기 진주층 계룡층 화석 연구랑 그다음에 저기 중국의 연변 쪽에서 나온 화석 연구한 게 제일 의미가 깊었고 지금은 몽골에서 나온 화석 연구하고 있어요. 네. 아, 제가 캔 거 중에 제일 정이 많은 거는 이거 아닌데 어디 갔을까? 와, 어디 간지 모르겠다. 아무튼 자, 여기서 이 친구 여기 이렇게 두 친구 제일 정이 가는 친구입니다. 아니 이 친구도 좋아해요. 당연히 내가 이름 붙였는데 당연히 이렇게 셋. 아, 보통은 화석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이름 붙이지 않아요. 그럼 너무 자화자찬이잖아. 남의 이름 붙이거나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신 분 아니면 존경하는 분 이름 붙이거나 지역명 붙이거나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름 붙이거나 그래갖고 자기 와이프 이름 붙이는 분도 계시고 예. 여자친구 이름 붙이는 분도 계시고 스타워즈 좋아하면 스타워즈 캐릭터 이름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뭐요? 질문 있나요? 네. 가봤던 화석지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데 진주의 정촌면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 위에 아울렛이랑 아파트 단지 생겼어요. 예. 진품도 있고 레플리카도 있어요. 요거는 레플리카겠죠. 근데 이런 것도 비싸요. 1, 2억 해요, 막. 엄청 비싸요. 만드는 것도 힘들고. 저 보통 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갖고 올 때 이제 운송비도 장난 아니에요. 예, 알아요? 또 마지막 질문 하나. 예. 말해요. 아, 몽골 제외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긴 연구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걸 터치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진품 전시해도 되긴 하는데 박물관이나 이런 데는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진품을 전시하면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모든 유명 자연사 박물관이나 과학관이나 이런 데서 전시하는 것들은 레플리카가 많고 그러니까 복제품이 많고 진짜는 수장고에다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서. 물론 진품 전시할 때도 있어요. 또 있나요? 없죠? 또 있어? 뭐? 그게 참 우리가 공룡화석이 왜 완전체가 많이 없냐면은 보통은 죽으면 다른 동물들이 다 뜯어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몸이 다 해체돼 버리고 아니면 온전하게 뼈만 남게 되더라도 나중에 비바람에 의해서 다 휩쓸려 갖고 다 산산조각 나요. 그래갖고 많이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재빨리 땅에 진흙이나 뭐 모래에 묻혀버리고 그 다음에 다른 포식 짜고 안 와야지 완벽한 화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종종 있고. 그래서 공룡 파편만 찾아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물론 완벽한 거 찾으면 더할 나위 없겠죠.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자, 오늘 강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